독일 베를린, 미국 뉴욕,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 전 세계에 단 3대뿐인 특별한 시계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 시계. 우리에게 남은 탄소 예산을 소진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타이머인데요. 곧 기후위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지구의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쓰레기 대란. 여러분은 체감이 되시나요? 뭐 진짜 솔직히 말해서 먹고 사는 게 지금 나한테 다급한 문제인데 환경은 나한테 피부로 와닿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지장 없으면은 사람이 그렇잖아. 나한테 지장 없으면은 내가 신경 안 쓰잖아. 이런 생각도 가끔 들고 나만 이렇게 지킨다 해가지고 이게 달라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불편한데 내가 겪지 않을 다음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 될 이른바 G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제가 뭔가 무서워서 과연 내가 클 때까지 지구가 온전하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또래 친구들은 관심이 적어 보여요, 현저하게. 왜냐면 많이 먼 미래여서 나한테 해당되는 일이 아니겠구나. 환경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실제로 그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요? 평소에 근데 잘 생각하진 않고 뉴스 같은 거를 보면은 그게 나오니까 그때만 잠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너무 없다. 아는 거에 비해선 너무 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과 별반 다르지 않네요. 하지만 환경보호 문제에 공감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G세대도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공감 교육을 받으며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감도 교육을 받는다? 좀 생소하시죠? 공감 교육이 왜 필요한지 공감을 통해 행동하는 G세대들 함께 만나보시죠. 화창한 주말 여의도 한강공원. 무슨 일인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는데요. 다들 뉘신지요? 와이프, 닭다의 와이프하고 이제 사람의 ER에다가 지구 어얼스를 합쳐가지고요. 지구 닦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바로 플로깅 때문인데요.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플로카우프와 조깅의 합성어로 운동이나 산책을 할 때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합니다.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아주 핫하죠. 남녀노소, 국적 불문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담배꽁초 몇 개나 주웠어? 한 병 바닥에 주웠어. 한 병 다 주웠어요? 네. 따봉. 제 얘기가 나중에 큰 세상이 너무 환경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Because I used to do this back when I was in my country. So I wanted to try doing in Korea. I like to do something like volunteering. 생각만 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 쓰레기 주워보면 얼마나 지구가 더러운지도 느낄 수 있고 저도 좀 더 일회용품 덜 쓰고 하지 않을까 해서 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여기 오늘 플로깅에 처음 참여하는 새내기 플로거도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은 팀이라서 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당연하죠. 네, 화이팅! 네. 이제 막 환경보호의 첫걸음을 내디딘 두 뽀시래기! TNC 재단의 새싹들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TNC 펠로 24기 그리고 17살 수도여자고등학교 1학년 임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NC 재단 펠로 24기이고 상암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 박주하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환경 문제를 많이 다루거든요. 과학책이나 사회책에서. 지구가 아프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배우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비전 렉처에서 들은 내용은 찜통지구라고 아예 일정 기온 이상으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구가 계속해서 빙하를 녹이고 또 그 녹인 빙하가 지구 온도를 높이고 다시 빙하를 녹이는 악순환이 반복돼서 결국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강연 중간에 나왔었어요. 이 강연을 듣고 나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환경 문제에 대해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고 논리적인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해 주니까 공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TNC 재단의 대표적인 공감 교육 프로그램인 비전 렉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연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이번에 기후 위기의 현주소를 다루며 그 심각성을 공감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황승용이고 닭장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 닭장? 닭는 사람 모임장. 그래서 닭장이고 여기 닭장 부인이에요. 네. 쓰레기 이제 죽기 시작하면 꽁초가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런데 꽁초 얘기에 눈빛 돌변. 닭장님은 이 담배꽁초라고 하면 아주 지긋지긋하대요. 저희 와이퍼스에서 지금까지 한 3만 개 피 주웠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제조사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꽁초에 대한 거 간단하게 좀 분해해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담배꽁초가 플라스틱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네. 종이인 줄 알았는데. 나도. 담배꽁초가 이렇게 이제 피는 부분이랑 필터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필터부가 플라스틱 소재예요. 그래서 자, 지금 분해를 하면은 요게 두 개가 다 셀룰로스 아세테이트예요. 분해되는데 10년에서 12년. 네. 하수구에 버리면 바다로 직방으로 가니까 무조건 물고기가 먹겠죠. 네. 그리고 얘는 지금 막 보니까 막 뭐 버튼을 누르면 스위치 막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얘는 안에 또 캡슐이 들었어요. 향을 좋게 하려고. 여기 뭐 알 같은 거 하나 있죠? 네. 네, 이게 이제 막 물에 녹고 날리면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화 돼서 이게 나중에 기체로 날아다니면서도 흡입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신용카드 한 장 정도 먹는다고 하는 게 아마 실감이 나실 거예요. 점점 꽁초 주우시다 보면은. 나 그냥 이렇게 담배 분해하는 걸 처음 봐. 나도. 근데 학교에서 이런 거 안 하잖아. 비 오는 날 엄청. 학교에서는 듣지 못했던 생생한 이야기들이 더욱 피부로 다가옵니다. 그냥 냄새 나는 쓰레기 약간 요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플라스틱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썩지도 않고 계속 그대로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플로깅 할 때 자세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좋으면은 나중에 허리도 안 좋고 살이 안 빠져요. 런지나 런지를 같이 100개 주우면 스쿼트 100개. 우리 한강크 하는 거야? 한강크 하는 거야? 한강크? 그치. 환경은 물론 건강도 챙기는 플로깅. 오늘은 약 2km 코스로 진행되는데요. 자, 이제 쓰레기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런지! 자세 좋네요. 이런 거 이제 보이지? 플로깅을 시작하면서 무려 10kg이나 빠졌다는 닭장님. 다이어트 효과는 덤. 무릎을 유연하게 굽히는 게 포인트랍니다. 실제로 플로깅은 조깅보다도 칼로리 소모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우리 뽀시래기들 오늘 허벅지 한번 불살라보자. 치킨 전단지 해야 돼, 런지. 다음 코스는 플로그들의 성지로 손꼽히는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인데요. 맞아요. 주차장 한 번 청소하면은 한 15분이면 이 정도 나와요. 주차장이 또 왜 문제냐면은 저런 데는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줘. 여긴 관리를 안 해. 그렇다면 성지를 지나칠 순 없죠. 여기 우리가 모르는 흡연구역이야? 야, 저 하얀 점들이 다 꽁초잖아요. 말 그대로 꽁초 밭입니다. 나 주차장 이런 거 처음 봐. 이렇게 바닥을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바닥을 안 보고 다니지. 그러니까. 폰 보고 다니지. 진짜 우리가 여기 한 자리만 했는데 이 차 다 모든 자리에 약간 이렇게 쓰레기 많을 것 같아. 빙고. 불길한 예감은 왜 항상 틀리지 않을까요? 혹시 라면도 먹었나 봐. 와, 엄청 많지. 저쪽부터 여기까지 다 이러네. 담배꽁초가. 사람들이 버리고 간 양심은 주워도 끝이 없으니 왜 플로그들의 성지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한강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래서 담배 냄새 나요. 하루에 꽁초 몇 개 버려지는지 알아? 몇 개예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 하루에? 막 만 단위 이렇지 않을까요? 단위가? 1200만 개.
1200만 개예요? 1240만 개야. 하루에. 대박. 아, 너무나 좀 충격적인 수치였어요. 이거를 다 치워야 되는데 자기가 하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또 그걸 수거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환경은 환경대로 아파하고 있으니까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저런 데다가 저런 거 두고 가는 사람이 있어. 맞아요.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기 조금만 지나서 오면은 다 쌓여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럼 지금 줍지 말까? 좀 이따가 하나 오면은. 주십시오. 음료 덜어냈고 좋으면. 음료를. 이거 보증금 한 2,000원씩 받으면 안 버릴 텐데, 그치?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 그거 테이크아웃 컵 분리수거 되게 안 되게? 그거 안에 씻어야 되지 않아요? 씻어도 안 돼. 아, 그래요? 아직까지 안 돼. 아, 진짜요? 왜냐면 그게 이렇게 선별장에서 이렇게 막 폭포처럼 막 쓰레기들이 막 쏟아진단 말이야? 네. 그럼 그게 사람이 막 이렇게 분리를 하거든? 저 영상에서 봤어요. 그럼 테이크아웃 컵이 다 똑같은 재질이어야지 이걸 분리수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재질이 달라요. CP도 있고 PS도 있고 페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별장에서 이렇게 주워도 막 뭔지 모르는 거지. 이제 플로깅의 마지막 코스인데요. 재활용품 분리수거만 잘하면 돈을 주는 신박한 녀석입니다. 라벨을 떼주고 그렇게 떼서 넣기만 하면 돼. 넣어봐. 그러면 10포인트가 올라갔지. 채영이도 넣어봐. 본인 전화번호를 누르면 돼. 이렇게 2000포인트가 쌓이게 되면 현금으로도 이용 가능. 쓰레기도 줍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죠.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주운 거 이제 무게에 달아가지고 이제 1등 팀 시상하고, 근데 이미 너무 압도적인 1등 팀이 있어서 이 팀이 4명에서 이만큼 그래서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 이거 1kg. 1kg? 이게 0.83이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워도 이 무게가 한 0.8kg밖에 안 되는데 와이퍼스에서 1년 동안 지금 주운 쓰레기가 한 1톤 정도 돼. 하이파이브나 한번 사역 끝냈어. 박사님도 수고하셨어요. 야, 우리 뽀시래기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제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해보고 지구의 환경이 실제로 이렇구나 하는 거에 대한 상황에 더 공감하게 된 것 같아요. 플로깅 같은 이런 활동들을 여러 가지를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도전하게 된 플라스틱 집콕 조사.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에서는 지난 8월 시민 참여형 리서치를 기획했는데요. 플라스틱 집콕 조사는 최근 많은 시민들분께서 2년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면서 생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민들분께서 분류하고 재활용을 해도 플라스틱 쓰레기는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거는 결국 기업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많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지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느 종류의 플라스틱이 많은지를 확인하고자 이 집콕 조사를 계획했습니다. 오늘 제가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는 이렇게 총 3가지인데요. 오늘 나온 쓰레기는 이 정도인데 스프레드 시트에 플라스틱의 종류를 기입을 할 건데, 처방약이 아닌 약의 경우에는 과자 간식으로 적어주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이쪽에 플라스틱, 이쪽에 비닐 이렇게 해서 버려. 일단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좀 충격이었고 되게 힘드네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라벨을 떼는 것도 잘 안 떼지고, 그래서 그거를 떼서 분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떼질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실천하는 이들과 함께한 것만으로도 의미 있었던 시간. 이제 그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 더 넓은 세상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이 친구 찾아가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추진력 하나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주인공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사무엘이라고 하고요. 학년은 고등학교 3학년, 학교는 서울국제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다큐멘터리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사무엘의 원래 꿈은 영화 감독인데요. 지난해 영상 편집 회사까지 차렸던 능력자입니다. 보시면 약간 안 믿으실까봐 못 믿으실까봐 사업자 등록증이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VIV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도 만들고 당시 만들었다는 영화 강철비 1.5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Actually, the piece of Korea. 개소자 뿌리지 말라! 대충 이런 영상입니다. 지금 보면 되게 멋있구나 했는데 지금은 폐업 신청을 해가지고 폐업을 했는데 지금도 꾸준히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사무엘. 대신 그 장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죠. 가정 형편이 엄청 좋지가 않았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아, 나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적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혁신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다양한 사회 문제에 주목하는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을 넘어서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하게 됐다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다양한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꾸준히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환경을 다룰 예정이래요. 이전에는 막 북극곰이 아프고 북극곰이 심지어 죽는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봤는데도 내가 탐구해야겠다 이런 거는 안 들었었는데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고 공감으로써 내가 이걸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사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좀 마인드셋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안타깝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말하는데 송사무엘 감독의 환경 다큐멘터리 표리일체 그 제작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네, 현재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요. 묵호항에는 도착을 했고 이제 쓰레기 적재장, 쓰레기 적치소 그리고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묵호항과 바다의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것도 진행할 상황입니다. 야, 오늘 스케줄 빡빡한데요. 그래도 열정! 안녕하세요. 관계자 섭외부터 사전 취재까지 완료한 사무엘.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까지 입성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선박이 네. 강원도에서는 한 척밖에 없는 청방선이라고 합니다. 청방선. 청항 그러니까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거하고 기름 사고 났을 때 방제. 동해 바다의 환경을 책임지는 해파랑호. 최신 해양 방제 장비를 장착해 도내 5개 무역항에서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요 작업하는 게 이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필터 벨트라 해가지고 컨베어 벨트식으로 가동을 시키면 쓰레기를 갖다 이쪽으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올리게 되면 여기서 양이 많아지면 이 크레인을 사용해가지고 큰 폼백에다 넣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가져가서 처리를 하고 그런 소화포라고 하는데 기름 사고가 났을 때 싸가지고 기름을 잘게 부숴가지고 없애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 장비를 또 싣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있자니 서서히 달아오르는 취재 혼. 이 배는 현재 국내에선 단 한 대. 그럼 기름의 양 정도는 선장님 이건 뭔가요? 방문객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주기적으로 출동도 나가시는 현재 그럼 해양 오염 상태가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한데? 라고 했던 국내에서도 그물이 많이 발견이 되는지 개인적인 질문인데 심정이 좀 어떠신지. 선장님. 정서가 우리는 식사하고 올 테니까 사무실에 가서. 선장님 이건 뭔가요? 예, 고생했어요. 여기서 포기할 사무엘이 아니죠. 이번엔 해양 쓰레기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는데요. 한 컷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열정적으로 임하는 진격의 송 감독님. 일단 그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 자체도 처음에 좀 놀라기도 했었지만 그만큼 환경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점에서 한 번 더 놀랄 수 있었고요. 따로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단체에 속해 있는 그런 분도 아닌 학생이 직접적으로 저희를 미리 알아봐주고 찾아봐줘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환경 보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감동적인 부분으로도 다가왔었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조금 더 밝지 않을까라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 취재를 마치기 바쁘게 또 어디론가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찍고 있는 학생인데요. 혹시 그 해양 환경 오염 관련된 인터뷰 잠깐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만 해주셔도 돼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해양 환경 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 같이 매일같이 환경을 존중하고. 예, 그래서 그거 찍어도 될지. 왜 찍으면 안 돼? 아니 저희가 카메라에 담아야 돼가지고 대현이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해야 돼요. 네, 앉으시면 됩니다. 발자취를 낫지 않게끔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엘, 눈치 챙겨.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전역하시네요. 네? 전역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시민분 안녕하세요. 뭐 다름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찍고 있는 학생인데요. 혹시 그 해양 환경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빨리 인터뷰 해드려. 야, 네가 말하네. 야, 네가 말하네. 그 해양 환경에 관련돼서 그냥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해드려. 사장님, 윗사장님이에요. 가능하실까요? 질문이 너무 있어요. 친구여가지고. 아, 네. 이럴 땐 그냥 들이밀기. 한번 해주시죠. 이거 웃으면서 얘기해.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이거 잘 못하는데 이런 거. 해양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계속 어류들이 섭취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 사람들 밥상으로 올라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느 때보다도 긴 하루를 보낸 사무엘. 생각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네, 오늘 동해에 온 이후로는 이 아름다운 동해를 좀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실 환경보호의 끝판왕은 이 친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소녀를 처음 만난 곳은 수원의 한 재활용품 처리장. 이곳에선 매일같이 쏟아지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전쟁터 한가운데 누구보다 환경에 진심인 소녀 혜린이가 있습니다. 항상 뭐 기사에서나 책에서나 쓰레기가 심각한 문제다, 특히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가서 그 양을 직접 체감해보니까 놀라웠던 것 같아요. 3년 전부터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혜린인 점차 관심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제가 봤던 기사 중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네. 배달이 증가하면서 네네. 여기도 보면 지금 배달 용기들 엄청 많잖아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배달 용기들이에요. 네. 이쪽도 배달 용기들이고 저기 도시락 용기도 많이 네. 보이죠. 2019년도에 대비해서는 지금 2021년도 1월부터 8월까지 네. 8개월 동안의 양이 2019년도 1년 동안 생산된 양을 초과를 했습니다. 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앞에 마주한 불편한 진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거대한 플라스틱 산이 하루 반입량도 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습니다. 비닐 역시 어마어마한 양이 반입이 되지만 상당량 오염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활용 대신 매립이나 폐기물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가는 길이 네. 스티로폼 저장고로 가는 길이에요. 네. 옆에 보시면은 지금 차가 줄 서서 서 있죠. 네. 코로나 이후에 스티로폼 반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줄을 서서 지금 자기 차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하루 평균 150대 분량이 들어오는데요. 이 스티로폼은 고온의 열로 녹여 건축 자재로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이프가 다 붙여 있죠. 네. 이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저 노끈 있죠. 지금 네. 붙고 있는 거. 저 노끈 같은 경우는 사실 쓰레기 봉지로 버리셔야 돼요. 저건 재활용 가능한 게 아니고 네. 소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서 사람이 손으로 네. 노끈을 풀고 테이프를 뜯고 이러다 네. 보니까 잘못된 배출로 제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발이 묶여버린 스티로폼들. 사람들의 무관심이 모여 이렇게 거대한 일거리를 만들었는데요. 이 많은 양을 서너 명의 인부들이 하루 종일 일일이 떼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뜯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은근히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이거를
사실 집에서 하면 한두 개 하면 되는데 그렇죠. 집에서 하면 한두 개 하면 되는데 일단 저부터 실천은 하겠지만 개인적인 실천으로는 이렇게 큰 문제가 해결될 거란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나 뭐 다른 비닐, 스티로폼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생산과 사용에서부터 좀 규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젠 공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순간. 오늘 느낀 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 보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티셔츠를 한번 만들었었는데 티셔츠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티셔츠를 다시 입을 때 그때 생각했던 메시지나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좀 상기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하나의 메시지와 디자인으로 제작을 해서 그걸 티셔츠에 좀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자원순환센터가 물론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곳이긴 했지만 되게 자연 약간 산 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한 장 딱 찍었는데 그게 반반 나뉘어져서 사진의 반 쪽에는 나무나 푸른 하늘들이 되게 잘 보였고 또 다른 반 쪽에는 쓰레기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그런 장면이 딱 연출이 된 거예요.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 반면에 우리가 지구한테 주는 거는 이런 산처럼 쌓인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하나의 메시지가 가슴에 새겨지겠네요. 그리하여 탄생한 혜린표 티셔츠. 소중한 경험이 담긴 만큼 의미도 남다르겠죠? 환경을 생각하는 만큼 소비의 신념도 남다른 혜린이. 평소 애용하는 옷가게를 찾았는데요. 구제옷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빈티지 샵입니다. 저는 쇼핑하거나 친구들이랑 놀 때 자주 방문하는 편이에요. 매년 폐수로 버려지는 의료용 염색약만 무려 20만 톤. 이러한 문제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 Who Made My Clothes, 즉 누가 내 옷을 만들었나 캠페인입니다. 한 스터디 카페를 찾은 혜린이. 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입시생 신분이니까 공부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에? 이건 뭐죠? 글로벌 기후 파업으로 전 세계적인 청소년들의 기후운동 연대인 프라이데이스 폴 퓨처와 기후 파업을 진행하는 날인데요.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청기행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글로벌 기후 파업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이제 기후 운동을 하는 이제 단체가 연결되어 있는 곳을 프라이데이스 폴 퓨처라고 하는데, 기후 파업은 이제 좀 파업이라는 걸 활용해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 혹은 시급성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후 캠페인, 교육청과 환경부를 상대로 한 정책 요구안 전달 등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기후 파업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정부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한 뒤로 국제적인 청소년 파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시위로 대체되었지만 혜린이는 꾸준히 결석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가 아닌 위기다, 좀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후 위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거를 중심으로 기후가 위기가 아닌 미래라고 써서 뭔가 좀 더 청소년, 청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
우리의 뭔가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공감 리더가 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길 바랍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아이들. 과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TNC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전 렉처입니다. 비전 렉처는 저희 TNC 장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연 프로그램인데요. 공감과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신체, 더 나아가서 이 정치와 사회 문제, 또 우리 모든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공감의 관계를 확장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NC 재단은 이외에도 다양한 공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주목하고 또 이에 대해서 해결책을 고민하는 사회혁신 프로젝트와 팀을 이뤄서 창작과 체험 과정에 참여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또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면서 행복 감수성을 형성해 나가는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중요성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우리가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이런 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포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시, 컨퍼런스, 출판 등을 통해서 많은 대중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정말 동력인데도 불구하고 공교육에서는 공감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감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을 이끄는 공감의 힘은 소소한 도전으로 일상을 가꾸는 힘을 기르고 실천으로 옮겨 변화를 만들며 착한 유난을 떠는 공감력 만렙의 G세대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회현상을 다룬다는 것이 굉장히 막연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나의 위치에서 이게 가능할까? 나 공부해야 되는데 약간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고3 그리고 고2, 고1 이때 계속 TNC 재단에서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 자체가 값지고 그리고 시도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계속 얻다 보니까 공감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변화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회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 이거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감 교육인 것 같아요. 공감의 힘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고 있는 아이들. 공감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은 세상을 바꿉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감이란 사람과 사람 간에 내가 저 사람의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그런 감정을 나누는 것도 공감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위협이나 아니면 위험이 다가왔을 때 그걸 알아채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감이란 저랑은 아주 180도 다른 사람이 있고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100%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지라도 그대로 서로 인정해 나가고 화합을 추구해 나가는 게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공감은 정확한 사실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현상이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그 현상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 공감을 할 때 진정한 공감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행동을 이끄는 공감의 힘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미래의 주역이며 동시에 오늘의 주인공인 G세대들이 세상 곳곳의 미움을 없애고 따뜻하게 혁신하는 공감 인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